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정자동 한일 3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이 평수가 제일 큰 평수라 이번에 좀 매도를 하고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어떨지. 몇 평대 거주 중이신데요? 저희 지금 평수요? 네네. 47평이요. 47평, 네, 큰 평수 거주하고 계신데, 여기 매도하시고 조금 작은 평수로 갈아타볼까 고민 중이십니다. 정자동에 있는 한일 3단지 아파트입니다. 소장님 어떤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일 아파트가 여기 한솔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맞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쪽의 전망을 물어보신 혹시 이유가 계신가요? 이유가? 이쪽? 제가 예. 여기 아파트에 너무 오래 살았고, 예. 평수가 너무 제일 큰 47평에 살고 있는데 식구가 적어서 예. 좀 작은 평수로 이제 갈아타고 그 남은 여유 자금으로 보태서 이제 투자 좀 해보려고요. 지금 47평에 사시니까 네. 47평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지금 세 식구가 몇 식구나 되세요, 지금? 지금 아이까지 세 식구 살고 있어요. 세 식구요. 네네. 세 식구면 47평이 엄청 크네요. 예, 네. 크기는.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쪽 한솔마을, 지금 이 아파트가 여기 주공 5단지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공무원 3단지, 느티마을 여기 4단지, 공무원 3, 4단지, 정자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이 아파트들 다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파트는 정자역에서 신분당선, 분당선, 정자역선 조금 멀어요. 네. 예, 거리가 좀 있어요. 예, 역세권이 아니고 거리는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분당에 이쪽 트램 들어오는 곳이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트램이 들어오면 바로 요 앞에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정자역까지 가는 네. 트램인데 이 트램이 들어오면 뭐 정자역까지 금세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매도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분당이라는 데는 일기 신도시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그래서 분당은 이제 앞으로 지금 재건축 현안이 다 도래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냐, 아니면은 재건축이 힘들어 사업성이 떨어져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아파트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재건축을 하는 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지 좀 더 사업성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커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가 분당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엄청 큰 아파트예요. 사업성이. 네. 예, 사업성이 엄청 큰 아파트라서 이 아파트는 조금, 40평대라서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재건축 얘기가 또 리모델링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 아파트의 가치가 재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시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네네. 예. 그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서울 예. 중심권으로 제가 만약에 한 2억 미만으로 예. 또 투자할 만한 곳은 있을까요? 그 재개발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재개발 가능한 그런 역세권. 그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지금 이 낙후된 동네들, 낙후돼 있고 지하철이 2개 이상이 교차가 되는 이런 곳들은 어쨌든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좀 어렵고 하니까 시간이 혹시 되실 때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하시든지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10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서서 네 분의 전문가 의견도 보셨겠지만 공공 재개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이 네, 기대감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공공 재개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예, 더 그것을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익 실현을 하고 팔아야 될 건지, 네. 아파트까지 가져가야 될지, 네. 그래요. 네, 잘 그런 몰라가지고 부분이 네, 판단이 전화 안 잘 서서요. 주셨고요. 네. 공공 재개발이 호재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지금 예, 10년 넘게 보유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가격보다는 좀 올랐는데 차익 실현을 예, 해봐야 되는 건지 아파트 변화 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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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재개발 잘 모르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공공재개발도 뭔지도 모르고 지금 네, 혹시 동의서 받고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뭔 동의서가 네, 예, 왔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공공재개발 진행할 때 이제 동의율을 이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면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공공재개발은 동의율이 10%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동의율이 10% 넘어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겠다 하면 어지간한 곳은 원하면은 신청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된 내용들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도 지금 당장은 보유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여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공공재개발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빌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고 현재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하나 집어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추후에 이제 결정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낙후된 곳들이라던가 조금 소외된 곳들을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아파트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장점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조합원들 이제 가격 맞추고 조율하고 가격 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마찰들도 많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업 주체가 대부분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재개발은 서울시가 주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지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하니까 뭔가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또 노후화 같은 게 이제 재개발할 때 다 노후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후화에서도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노후화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재개발은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65%, 75% 이상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노후화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결정 내려서 채택을 받을 때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 지금 실제적으로 약 70개 서울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다기보다는 약간 애매하거나 조금씩 관심도에 떨어진 곳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공재개발은 어느 정도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어찌 보면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반 분양의 절반, 그러니까 50% 정도를 임대사업으로 줘야 돼요. 임대 목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 종상향이라든가 이제 기존에 좀 완화를 시켜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게 되는데 그 높여주는 것의 90%를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사업성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든 변화가 예상되는 곳들은 진행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거고 굳이 공공재개발을 해서 기부 체납하고 임대료 줄 바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나는 가치 상승을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은 신청을 안 했고요. 약간 가능성이 낮거나 조금 힘들겠다 하는 지역들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공재개발이 사실 괜찮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이 저는 가능성이 좀 있는 편으로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녹번 2-1구역입니다. 네. 네, 녹번이 2구역인데 그러니까 쪼개져서 2-1이고 이쪽이 2-2 그리고 2-3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고요. 여기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에서 이제 보통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하는데 500m 이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특이점이 노후화가 50%만 돼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지역은 웬만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역세권 시프트든 재개발이든 일반 뭐 공공이든 뭐 어떤 거든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도 2-2구역은 진행을 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녹변 2-1은 공공재개발 이번에 신청하면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상승기에 있고 왜 그러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녹번 1구역이 전부 다 힐스테이트 녹번이랑 베라힐즈로 바뀌었죠. 아파트들이. 네. 그러면서 그걸 직접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원래 지역이 별 차이가 없었던 지역인데 저기는 엄청 가치가 높아졌는데 우린 왜 이러지? 하면서 네. 주민들의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쪽 지역들이. 그래서 동의율이 30%가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직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공공재개발 취지에도 녹번 2-1구역은 어느 정도 부합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갖고 있어서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치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 역시도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시간이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하면 다시 또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을 보고 채택이 안 되게 되면은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하시되 그건 그때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가치로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앞으로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있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그 공공재개발 결과 지켜보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